막다른 주식시장에 탈출구는 없다. 진정한 수익을 위한 진짜 승부를 벌여봅니다. 성공 투자를 위한 런! 나라 주식그라운드에 찾아오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전 주식그라운드의 지킴이 아나운서 김을지입니다. 오늘도 다른 주식그라운드 함께해 주실 감독님부터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주식그라운드 오늘도 최동기 감독님과 알찬 시간 만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독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또 간밤에 굉장히 핫한 뜨거운 소식이 또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네. 간밤에 지금 미국의 테슬라가 네. 비트코인을 15억 달러 상당을 사들였다라는 소식과 더불어서 앞으로 자사의 자동차를 구입할 때 비트코인을 이용해서 살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또 함께 내놨습니다. 지금 자동차 업계에서는 비트코인을 이렇게 인정한 것은 사실상 처음이기 때문에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비트코인은 다시 한 번 더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지금 제가 또 오전에 확인해 보니까 국내 거래소에서는 한때 5천만 원까지 지금 직전까지 돌파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비트코인이 다시 한 번 더 광풍이 불고 있는 그런 오늘 장인데요. 만약에 정말 테슬라 전기차를 우리가 비트코인으로 구입할 수 있게 된다면 그 파급 효과가 정말 엄청날 것 같거든요. 그렇죠. 어디까지 내다보십니까? 일단 뭐 결제하는 데서 저는 혁명으로 볼 수 있거든요. 그렇죠. 지금 자동차는 이제 고가기 때문에 네. 사실 비트코인을 결제한다는 게 쉽지 않은데 문제는 이제 제가 보기에는 이게 분명히 뭔가 신호탄이 돼서 네. 비트코인이 가격이 이제 우상향으로 갈 것 같은데 지금 뭐 연말에 뭐 만불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굉장히 큰 파급 효과를 올 것 같은데 중요한 거는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비트코인이 결제되면 이제 결제 관련 네. 그런 종목들도 오를 것 같고 그다음에 네. 이제 우리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 같은 종목도 오르고 있는데 네. 근데 이제 악재인 그 업종이 있죠. 아. 특히 이제 우리나라의 경우에 이제 시중은행이 아마 타격을 많이 받을 것 같습니다. 그럴까요? 지금 결제는 전부 우리 이제 은행을 통해서 하는데 네. 지금 이제 외국에서도 그런 뉴스가 나왔어요. 아마 우리나라의 시중은행이만 가장 큰 그 영향을 받을 수 있다 해서 제가 볼 때는 어떤 면에서는 좀 은행이 좀 우리가 보면 이제 전통적인 보수적인 금융기관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즉 우리나라의 어떤 그 정책 당국자들도 이제 비트코인 가상화폐를 거의 인정 안 하는 분위기거든요. 지금 보면은. 근데 이제 만약에 테슬라로 인해 가지고 이게 이제 계속 시초가 되면은 네. 아마 확산이 되면서 아마 결제 수단이 다양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아마 제가 볼 때 은행주에는 좀 악재가 아닐까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비트코인 가격은 뭐 계속 네. 우상향으로 갈 거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네. 또 이제 이 앨런 머스크가 앞으로 디지털 자산에 뭐 계속해서 투자할 생각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또 밝혔기 때문에 앞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계속해서 미치지 않을까 그렇죠. 생각이 예, 듭니다. 맞습니다. 지금 뭐 비트코인 관련주 굉장히 지금 뜨겁습니다. 위지트 오늘 상한가를 터치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우리기술 투자도 20%, 비덴트도 14% 넘게 급등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장까지 계속해서 뭐 이런 상승 랠리는 이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테슬라 관한 소식은 여기까지 이야기 나누도록 하고요. 저는 오전장 그라운드 상황 점검하러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달라 주식 그라운드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전장 그라운드 상황 점검해 보실 텐데요. 미 증시가 다시 한 번 더 출렁이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사상 최고치를 다시 한 번 더 경신하는 모습이 나왔는데요. 전일장에서 우리 코스피는 3,100선을 내주면서 무너지는 모습이 나왔습니다만 오늘 다시금 반등에 성공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산지수 확인해 보시면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현재는 빨간불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장중 한때 코스닥을 좀 흘러내리는 모습이 나오기도 했었는데요. 현재 코스피는 1.11% 상승하면서 3,125선, 3,100선을 다시 탈환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0.39% 올라서면서 964포인트 지켜내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부터 확인해 보시면 정말 오랜만에 기관과 외국인 쌍끌이 매수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개인이 던져내는 모습이 오랜만에 확인되고 있는데요. 개인이 3,157억 원 매도하고 있고 기관과 외국인 각각 1,659억 원, 1,478억 원 매수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어떤 움직임이 두드러지는 나타나는지 확인해 보시면 기관과 외국인 코스닥 시장에서는 물량을 덜어내고 있는 가운데 개인만이 508억 원 매수하고 있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들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상위 종목 확인해 보시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오랜만에 외국인의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현재 1.69%, 3.6% 지금 상승하고 있습니다. LG화학도 지금 녹색 프리미엄제에 참여해서 연간 120기가와트 규모의 재생에너지를 낙찰받았다는 소식에 오늘 1.21% 상승하고 있는데요. 아리백 전환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LG화학입니다. 네이버는 좀 흘러내리는 모습이 나왔는데요. 반등에 성공하면서 현재는 0.42% 올라서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 바로로직스도 다시 올라서고 있네요. 0.62% 올라서고 있는 가운데 오늘 2차 전지 그리고 반도체 관련주들이 일제히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일장에서 현대차 그룹주도 일제히 좀 많이 빠지는 모습이 나오고 있었는데 오늘 다시 좀 회복을 하는 모습이죠. 현재는 현대차 1.92% 올라가면서 23만 8,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카카오 1.31% 올라가고 있습니다. 최대 실적, 사상 최대 실적을 또 달성했다는 소식이죠. 기아차는 계속해서 좀 빠지고 있는 가운데 현대모비스도 1.86% 상승하고 있습니다. 오늘 SK이노베이션 2차 전지 관련해서 굉장히 좋네요. 4.62% 크게 상승하는 모습이고요. 그 밖에 LG전자와 LG생활건강도 빨간불 켜내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셀트리온 제약 그리고 펄어비스까지 일제히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오늘 시젠이 좀 두드러지게 크게 빠지고 있습니다. 시젠이 4.66% 하락하고 있는데요. 시젠이 회계 처리 기준 위반에 따라서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늘 이 소식이 장 초반부터 시젠 계속해서 크게 빠지고 있는 모습 확인해 보고 있습니다. 현재 17만 1,7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테오제는 오늘 3% 넘게 올라가고 있는 가운데 에코프로비엠도 2차 전지 훈풍 받아갑니다. 0.32% 강보합권에서 움직임 가져가고 있고요. SK머티리얼즈도 1.47% 상승세, CJENM도 0.2% 올라가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KMW 0.39%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오늘 반도체 관련해서 리노공업과 원익 IPS도 굉장히 좋죠. 4.78%, 2.52% 올라서고 있는 가운데 슈젤도 3.87% 상승하면서 18만 7,8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 시각 특징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스템 반도체 관련주 확인해 보실 텐데요. 테슬라의 비트코인 구매 효과로 인해서 반도체 업종까지 오늘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 올해 대표 성장주로 꼽히는 게 반도체이기도 한데요. 윈팩이 8.23% 상승하고 있고요. IA도 7.27%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 밖에 하나마이크론과 DB하이텍, 리노공업도 앞서 짚어드린 것처럼 오름세 계속해서 지켜내고 있습니다. 정부도 오늘 시스템 반도체 관련해서 올해 시스템 산업 육성을 위해서 총 2,400억 원의 연구개발 자금을 지원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올해 계속해서 시스템 반도체주 계속해서 상승 모멘텀 남아 있으니까요. 꾸준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칩스와 아나페스까지도 일제히 빨간불 켜내고 있습니다. 이 시각 증시 상황과 특징주까지 짚어드렸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감독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우리 설 명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전일장에는 굉장히 크게 빠지고 있는 코스피 시장이었는데 오늘은 다시 회복을 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 오랜만에 기관과 외국인이 같이 사들이는 모습이 좀 나오고 맞습니다. 있어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전반적으로? 일단 오늘 이제 기관에서는 투시는 역시 이제 순매를 보이고 있는데 네. 이제 외국인하고 연기금이 지금 순매수를 보이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외국인들이 이제 모처럼 우리 코스피에서 순매수를 보이고 있는데 내일이 사실 옵션 만기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외국인들의 포지션이 네. 옵션에 오면 콜옵션의 그 순매수 잔고가 굉장히 높습니다. 약간 지금 890억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선물에 있어서는 이제 지금 외국인들이 한 4주 정도 순매도를 보이고 있는데 선물은 아직 만기가 3월이기 때문에 아직은 어떻게 될지 몰라요. 네. 근데 이제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선물하고 매도하고 그다음에 거래해서 계속 매도하면서 네. 지수를 이제 내리려고 했거든요. 근데 사실 지금 와서 보면은 이제 내일이 옵션 만기이기 때문에 네. 이제 외국인들이 콜옵션 잔고가 크기 때문에
일단은 내일 하루 지수가 오르면 콜옵션에서 수익이 많이 날 수도 있으니까 아마 의도적인 게 좀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오늘이나 내일 상승은 네. 우리가 이제 구정 연후에 일단 봐야 될 것 같아요. 옵션 만기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네. 우리가 우리 항상 보면은 옵션이나 선물 만기 때는 변동성이 크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지금 뭐 이번에는 목요일이 휴일이기 때문에 네. 이제 내일이 이제 만기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이게 선반영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아마 오늘 이제 외국인들의 만약에 콜옵션을 어느 정도 정리를 한다 그러면은 네. 내일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는 오늘도 계속 콜옵션을 사고 있는 상태에서는 네. 일단 지수는 쉽게 빠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오. 물론 지금까지 우리는 뭐 정강 후약이라든가 아니면 전약 후강해가지고 이제 반대로 갔었는데 네. 지금 우리 이 시간에 항상 밀리는 시간에도 불구하고 네. 저 오르는 거 봐서는 좀 양상은 좋은데 근데 지금 보면 어제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건 현대 기아차 어제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아마 어제가 아마 거의 바닥일 거다. 그렇죠? 치고 악재가 올라오는 나왔기 거네요?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제는 현대 기아차도 어떤 이제 정석적인 네. 펀더멘털에서 이렇게 제가 볼 때 움직일 거로 보기 때문에 일단 뭐 애플 관련해서는 어떤 뉴스에서 올랐지만 네. 이제는 그런 거보다는 회사 자체의 어떤 거 내재적인 가치에서 움직일 거로 생각이 됩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코스닥 지수가 아쉬운 거는 우리가 항상 보면 이제 셀티론들 전해본 이제 분식 회계 이런 게 영향이 있었는데 네. 지금 뭐 5위 업체는 또 시즌에 이런 거 모습이 나오다 보니까 지금 셀티론도 지금 헬스케어나 제약이 동시에 빠지고 있거든요. 그 영향을 받는 그래서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코스닥 지수도 오늘 많이 올라야 되는데 아. 그 상위 있는 종목들 뭐 세 종목 네. 이 이제 빠지는 바람에 지수가 제일 많이 못 오르는 건데 제가 보기에는 그런 종목들이 만약에 어떤 보합이라고 가정을 한다면은 네. 오늘 아마 코스닥 지수는 아마 굉장히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을 거예요. 좀 아쉽네요, 그러면. 그런 종목들이 좀 있어서 아쉬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건 이 환율인데 환율도 오늘 좀 빠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1116원대이기 때문에 뭐 네. 우리가 환율이 1120원 이하까지는 그래도 뭐 걱정을 안 하는데 만약에 네. 이제 1120원이 넘어간다면 좀 더 우리가 어떤 걱정을 좀 하지 않아야 될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 모습은 오늘 뭐 전체적인 모습은 뭐 네. 선물이나 이런 거 봐서는 굉장히 그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네. 그래서 뭐 3,100선이 네. 오늘 유지가 된다면 또 아마 뭐 다음 주까지도 일단 좋은 흐름이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가 구정 이제 설 연휴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오늘 조금 하락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만 좀 반대로 오늘 올라가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지금 기관이 동반 매수에 나서면서 우리 지수를 좀 끌어올려주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하지만 감독님이 짚어주신 대로 내일 또 옵션 만기일이기 때문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는 또 잘 모르겠습니다. 이럴 때는 또 우리가 어떤 전략을 갖고 가는 게 좋을지 좀 고민이 되거든요. 일단 이제 오늘도 보면 뭐 비트코인 관련주들 또 네. 오르고 반도체들도 요새 이제 조정받아서 올라오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보면은 이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왜 내 종목만 안 올라가냐는 건데 근데 이제 제가 보기에는 그렇다고 해서 뭐 지금 그 자기가 보유한 종목을 팔고 나서 네. 새로운 종목을 산다 하더라도 네. 이미 종목들이 대부분 많이 올라온 상태이기 때문에 너무 고점이죠. 그렇죠. 그리고 자기 종목이 진짜 뭐 상장 폐지가 예정되거나 네. 실적이 아직 뭐 어닝 쇼크가 아닌 이상은 일단 들고 있어라. 일단 들고 있는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막 자꾸 오르는 걸 보면 예. 아 이제라도 잡을까? 네. 왜냐면 더 오를 것 같으니까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렇게 급등하는 종목들을 이제 지나서 보면은 네. 그 당시에는 많이 오르지만 또 그 며칠 뒤에는 또 빠지거든요. 빠지면 다시 아. 원위치되는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그거는 뭐 당분간 조금 네. 억울하겠지만 일단은 저 인내를 하고 네. 자기 차례가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게 느긋한 마음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주식 투자에서도 뭐 다른 것도 마찬가지 너무 이렇게 성급하면은 네. 항상 실수를 하기 마련이기 때문에 그럴까요? 그리고 제가 그랬잖아요. 어떤 면에서는 이 컴퓨터를 키지 않는 게 더 돈 버는 길이다 하는데 왜냐하면 일단은 이거를 사두고 나서요. 그렇죠. 이거 보고 나면은 왜냐하면 네. 이제 막 자기 그 돈이 계좌에 돈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네. 클릭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계좌에 대부분 파란불을 켜고 있으면 굉장히 그쵸. 속상하거든요. 근데 막 다른 종목들이 막 쑥쑥 올라가니까 네네. 이제라도 이거 바꿀까? 막 엄청 고민이 되는데 그래서 이제 종목을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 우리 기관 투자가들이 종목이 여러 개 분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물론 이제 개인 투자가들은 이제 자금용권에서 그렇게 많은 종목을 분산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한 포트폴리오의 계좌는 그래도 한 4-5 종목으로 네. 이렇게 압축해서 하면은 내가 뭐 예를 들어서 4 종목이 다
빠질 수는 뭐 빠질 수도 있겠지만 또 네. 오르는 종목도 있을 수 있으니까 정 안 되면 뭐 5종목이라서 한두 종목은 교체하는 것도 괜찮지만 전체적으로 바꾸는 건 굉장히 위험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우리 시장 굉장히 조금 좋게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은 기분 좋은 우리 시장이니까요. 계속해서 오후장까지는 잘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달라 주식 그라운드 저는 잠시 뒤에 최동기의 이슈 킹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식 그라운드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 시간은 최동기 감독님만의 특별한 시각으로 꾸며지는 시간이죠. 최동기의 이슈킹 함께 하실 텐데요. 오늘은 그 가운데서도 감독님께서 핫한 아주 뜨거운 섹터 테마를 분석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 감독님께서 좀 이야기를 하셨었는데요. 어제 풍력 관련주가 굉장히 강하게 올라서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한국판 뉴딜 관련해서 풍력 관련주 내가 오늘 정리할까 말까 고민했었는데 오늘 이 시간에 함께 좀 정리를 좀 더 자세하게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독님 오늘 풍력 관련해서 좀 한국판 뉴딜 관련해서 정리해 주시는 거죠? 네. 일단 이제 풍력은 일부분이고 전체적으로요? 이제 한국판 이제 뉴딜에 대해서 일단 오늘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미래 이제 먹거리해 가지고 지금 100년을 설계하는 거거든요. 한국판 뉴딜이. 그래서 보면은 이제 우리가 그 과연 앞으로도 계속 우리가 선도 국가로 나갈 수 있느냐. 그럼 여기에 이제 성패에 달렸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대한민국 100년을 설계하는 데 있어서 이제 대한민국 대전환 선언을 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2025년까지 무려 160조 원을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일자리를 약 190만 개 일자리를 창출하는 이제 목표로 해서 이제 정부에서 수립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보면은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에서 이제 디지털 뉴딜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탄소 이전 경제에서 저탄소 경제에서 이제 그린 뉴딜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불평등 사회 가지고 이제 포용 사회로 이제 바꾼다는 이제 이런 전략이 있는데 사실 이게 이제 2025년까지 투자를 해서 이게 이제 완성이 될 수 있다 하면은 우리나라도 굉장히 좀 진짜 선도국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효과는 이제 우리나라가 사실 이제 IT가 좀 발달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거를 디지털 역량을 이제 산업 전반에 걸쳐서 결합을 시키면은 미래 먹거리 및 그다음에 미래형 일자리 창출에 굉장히 기여를 할 거다 이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보면은 최근에 보면 뭐 이번에 히말라야하고 뭡니까 인도의 강이 범람해서 이제 홍수가 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기후가 지금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후 변화에 이제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게 이제 저탄소 경제거든요. 그래서 뭐 자동차도 이제 점점 전기차라든가 이제 수소차로 바뀌면서 이제 내연기관 자동차는 점점 이제 사라지는 그런 그 계기가 있기 때문에 제가 보는 일단은 이러한 그 녹색 분야에 있어서 대규모 일자리 창출하는 게 중요하다 생각이 되는데요. 결국은 이제 일자리 창출함으로써 이제 어떤 불평등 해소와 이제 포용 사회 이렇게 전환을 위한다 해서 뭐 고용 안전이 이렇게 나오는데 그것까지는 제가 모르겠고요. 일단 이제 투자 계획 일자리 창출은 밑에 표를 보시면은 이제 총 160조 원을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 그린 뉴딜이 73조, 디지털 뉴딜이 58조, 안전망 강화 28조 가지고 이제 그린 뉴딜의 비중이 굉장히 크죠. 그리고 이제 국비가 이제 114조, 그다음에 민간, 지방 이렇게 해서 나눠져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일자리에 있어서는 뭐 그린 뉴딜이 가장이 많고요. 그다음에 이제 디지털 뉴딜이 약 90만, 그린 뉴딜 이렇게 되고 있죠. 그래서 일단은 이게 이제 계속 투자 더불어서 일자리도 계속 생겨날 수도 있다 해서 우리 지금 이제 어떤 젊은 층들한테는 또 새로운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제 한국판 뉴딜 사업은 주로 그 10대 과제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뉴딜에는 데이터 댐, 그다음에 지능형 정보, 스마트 의료 인프라 이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디지털 그린 융복하면은 그린 스마트 스쿨, 디지털 트윈, 그다음에 국민 안전 SOC, 그다음에 스마트 그린 선단.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린 뉴딜에는 이제 그린 리모델링,
그린 에너지, 그다음에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해가지고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 뭐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 생태 강화, 뭐 교육 인프라 디지털 전환, 비대면 사업 육성, SOC 디지털 이렇게 있고요. 그린 뉴딜은 이제 도시 공간 인프라를 이제 녹색 전환을 하고 저탄소 분산형 에너지 확산, 그다음에 녹색 산업 혁신, 생태계 구현. 그다음에 이제 안전망 강화는 뭐 고용, 사회 안전망인데요. 요거는 이제 생략하기로 하고요. 네. 그럼 이제 지역 이게 이제 보면은 정부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지역이랑 같이 대더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지역은 이제 뭐 여기 뭐 지역 경제 혁신, 뭐 지역 주민 삶 개선, 국가 균형 발전 도모인데 일단 이 추진 방안이 중요하죠. 그래서 1번은 한국파 뉴딜 지역 산업을 신속하게 실행을 한다. 두 번째는 이제 지자체 주도로 해서 뉴딜 산업 확산한다. 그래서 지난번 이제 주말에 신안에 전남도청에서 이제 세계 뭐 최대 풍력단지 이제 만든다는 거에서 네. 이제 이슈가 됐었죠. 그다음에 이제 공공기관 선대형 뉴딜 사업 맞춤형하고 그다음에 지속 가능한 어떤 사업이 돼야 된다 이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5년 후 대한민국은 이제 그림이 이게 이제 정부에서 나온 건데 네. 굉장히 예쁘게 잘 나왔더라고요. 그러네요. 그래서 정말 보시면 이런 대한민국이라면 굉장히 그쵸. 살기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데이터 댐이 있고 그다음에 스마트 의료 인프라 이제 인프라도 이제 이렇게 되면 좋겠죠. 그다음에 이제 그쵸. 그린 에너지 해가지고 이제 정보도 지능형 정보, 그다음에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해가지고 이제 자동차 뭐 이런 거 있고, 그다음에 이제 학교 같은 경우도 디지털되고 뭐 여러 가지로 좋은 우리가 네.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그런 그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 이제 세부적으로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데이터 댐입니다. 데이터 댐이라는 거는 농업의 저수지처럼 데이터 경제 핵심 기반을 모아놓는 거죠. 데이터. 그래서 데이터의 수집, 가공, 활용 기반을 강화해 데이터 경제를 가속화하면서 지금 이제 5G 전국만이 아직 완벽하게 구축되지 않았는데 네. 이거 이제 구축이 되면은 전 사업의 어떤 5G라든가 AI 융합이 이제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이 그렇죠. 되고요. 이 정부에서 데이터 댐을 통해서 5G 전국망 구축이 있어야지만 그렇죠, 가능하기 맞습니다. 때문에 그게 안 그래서, 되면 안 되죠. 네. 그래서 5G가 계속해서 좀 주목을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종목들도. 근데 아직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네. 투자가 아직 활발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음. 그게 이제 이제는 점차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빅데이터 플랫폼을 확대를 하고 공공 데이터 14만 2천 개를 개방을 하고요. 네. 그다음에 AI 합성력 데이터 1,300종을 구축하고 이제 5G 조기 구축해서 뭐 여러 가지 세제 지원도 있는데 네. 지금 저는 이제 염려되는 게 이렇게 뭐 데이터를 개방하는 게 워낙 이제 이렇게 해킹이 지금 요새 굉장히 심하니까 이거에 대해서 뭔가 어떤 안전망을 구축하지 않고서는 굉장히 이게 했다가 오히려 정보만 유출되지 않은 상태 그런 게 이제 문제가 되거든요. 물론 그럴 이제 수 있겠네요. 점차 보완은 되겠죠. 네.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개 데이터를 이제 분석 종합할 수 있는 어떤 이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이제 가장 중요한 거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우리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감염병의 예후 예측, 그다음에 의료 영상 뭐 범죄라든가 그다음에 불법 복제품 판독,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국민 체감도가 높은 7개 종목을 AI 결합하는 이제 이런 프로젝트를 추진을 한다. 이게 이제 데이터 댐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보시면 이제 총 사업비가 18조 1,000억이에요. 굉장히 많이 들어가죠. 그래서 그러네요. 이제 일자리 창출은 이제 38년 구축의 핵심 사업은 분야별 데이터 플랫폼 확대를 하고 5G망 조기 구축, 그다음에 세제 지원을 추진하고요. 세 번째는 이제 생활 밀접 분야의 이제 AI 융합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그래서 목표를 보시면 이제 2025년이 이제 완성인데 데이터 시장 규모가 이제 43조 원, 5G 보급률을 70%까지 올리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AI 전문 기업 수를 이제 150개를 올린다는데 지금 사실 5G가 뭐 말은 했지만 보급률 자체가 높지 않거든요. 그래서 맞아요. 이제 2020년도에 45%, 50%가 안 되고 그다음에 2025년에도 이제 70%인데 사실 이제 100%가 되는 시점은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네. 뭐 2030년 이후는 100%는 되겠지만 아직까지는 5G 우리 보급률은 좀 미약하다. 맞아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5G 폰을 갖고 있으면서도 사실상 사용이 힘든 상황이죠. 아, 그렇습니까? 네. 근데 두 번째는 이제 지능형 정부인데 사실 이제 지능형 정부는 5G 그렇죠. 이동통신하고 이제 블록체인을 활용해 가지고
이제 국민에게 이제 맞춤형 행정 정보를 미리 알려주고서 신속히 처리하는 이제 정보를 구현하는데 사실 뭐 여기서 보면은 정보 24시 보면은 그 자료들이 굉장히 유용한 자료들이 많이 있어요.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보시면 이제 많이 도움이 되는데 여기서 더 나아가지고 이제 우리 정부는 이제 비대면 공공 서비스를 본격화하고 그다음에 복지급여도 뭐 중복수급 관리를 하고 그다음에 부동산 거래, 온라인 투표 등 국민 체감도가 높은 분야에 이제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한다 해서 하는데 사실 보면 이제 많이 그래도 우리나라가 앞서 왔는데 네. 이게 또 이번에 이제 구축이 되면은 진짜 우리 국민의 입장이 굉장히 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부동산 거래도 보면 옛날에 뭐 등기등본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우리 뭐 그 가격, 부동산 가격 이런 게 이제 정보 시스템에서 볼 수 있으면 한눈에 볼 수 있거든요. 네. 굉장히 도움이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24년까지 이제 정부 모든 청사에 5G 국가망을 이제 구축을 한답니다. 정부 청사 모든에 보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공공행정 업무 관련한 서비스 정보 시스템을 이제 민간 공공 클라우드 센터로 이전을 해서 이제 지능형 정보 기반을 이제 탄탄히 한다. 그러니까 이거를 클라우드 센터로 이전한다는 거죠. 행정 네, 업무. 이것도 모든 굉장히 것을. 네, 모든 어떤 이슈가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보면은 우리가 이제 국립중앙도서관하고 국회도서관 소장한 자료를 디지털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는 작업도 속도를 낼 예정이다. 뭐 요새 사실 도서관이 네. 저기 운영을 안 해요. 이제 운영을 그렇죠. 하는데 코로나 요새는 때문에 이제 예약을 갔었죠. 받더라고요. 저도 이제 여기 보면은 그 서초동에 국립도서관이 있거든요. 네. 저도 이제 거기 자주 가는데 네. 요새 이제 저 공부 좀 하러 가면은 미리 예약을 해야 되는데 예약을 하면 들어갈 수는 있어요. 지금은 그렇게 됐어요. 거기 이제 풀려가지고. 근데 어쨌든 간에 도서관에 이런 많은 좀 정보를 얻어야 되는데 네. 거기 안 되는 게 좀 아쉬운 면이 있는데. 그럼 이게 이제 데이터베이스로 구축이 되면 우리가 조금 더 쉽게 이용할 수 그쵸. 있겠네요. 예, 뭐 집에서도 볼 수 있지 열람할 수 않을까? 있게끔. 그렇죠. 뭐 이런 식으로 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시스템이 잘 구축되면 너무나 편리하고 좋을 것 같기는 그쵸. 한데 정말 근데 한편으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네. 이 해킹 당하면 진짜 큰일 그쵸. 나겠다라는 네. 생각이 그런 계속 생각이 한편에 들죠. 조금 네, 맞습니다. 자리하는 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자리가 늘어난다 하는데 과연 일자리가 늘어날지도 모르겠고요. 아 그럴까요? 지켜봐야겠죠. 그래서 진흥형 네. 정보부는 이제 정보 예산이 9조 7천억이에요. 그다음에 네. 일자리 창출 목표는 이제 9만 개고 핵심 사업은 이제 비대면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고 블록체인 기술 적용, 시범 서비스 확산. 그다음에 공공 정보 시스템 민간 공공 클라우드 센터 이전 전환인데 이렇게 되면은 공무원들 수를 줄여야 되지 않나 그럴 이런 수 생각이 있겠네요. 드는데 그렇죠? 모든 것을 로봇 그쵸. AI가 뭐 모두 AI 관리를 할 되니까는 테니까요. 예, 뭐 대면으로 하는 어떤 직원들이 동사무소라는 게 줄어들지 않을까? 그럴 수 있겠네요. 뭐 잉여 인력을 어떻게 이제 전환할지 그것도 이제 고민인데 그렇죠? 근데 또 그밖에 일자리 창출은 더 많이 될 것으로 예상이 그쵸. 되고 있고. 예, 예. 그러니까 그래서 어떻게 활용될지가 공무원은 궁금합니다. 줄어들겠지만 네. 뭐 다른 쪽은 또 많이 늘어난다 뭐 이렇게 예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2022년에 보면 이제 공공 서비스 비율을 50%, 그러니까 100%가 아니에요. 50%만 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5G 기반 무선망 선도 도입을 하고, 그다음에 역시 클라우드 전환도 100%는 아니네요. 50%. 그러네요. 근데 이제 2025년에는 이제 행정 공공기관 전환하는 게 100%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80% 이상을 이제 디지털 전환한다 이렇게 해서 나와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세 번째는 이제 의료 인프라인데 네. 사실 이게 이제 우리 나이 드신 분이나 어디 이제 어떤 돌볼 사람이 없는 사람들, 혼자 있는 사람들, 산간 지역에 계신 그렇죠. 분들. 그런 사람들은 굉장히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보면 우리가 아플 때 보면 알아요. 그래서 병원이나 수술을 할 때 네. 내가 혼자서 갈 수가 없을 경우에 굉장히 황당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동 이제 자체가 요새는 힘든데. 그리고 이제 뭡니까 그 약을 처방하는 것도 네. 그게 또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사실 우리가 주기적으로 그냥 드셔야 예, 되는 약을 예. 복용하시는 분들 예, 많잖아요. 예. 그걸 위해서 막 멀리 서울까지 오셔야 되고 그쵸, 이러면 너무 예. 힘들고 그게 번거롭고 하다 이제 보니까. 도움이도 안 되고 네. 가족만 돼요, 가족만. 그러니까 이제 가족이 없으신 분은 굉장히 이제 슬픈 거죠. 그러네요. 아파도 힘드네요. 약만 먹으면 약도 못 굳이 먹어요. 내 아픈 몸을 이끌고 또 그렇죠. 가야 되니까.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게 좀 아쉬운데 이게 이제 저도 스마트 의료 인프라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근데 문제는 이제 의료계에서는 많이 반대하잖아요. 그쵸 의사들이 반대를 하는 네, 거죠. 맞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현 정부에서는 이걸 하려고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할지는 모르겠는데 근데 의사들이 이제 파업을 하게 되면은 진짜 그러니까 또 그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들이 그쵸 보니까. 이제 낭패가 오는데. 그러니까. 하여튼. 근데 전 세계적인 트렌드가 이렇게 변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쵸. 어쩔 수 예, 예. 없이 하긴 해야 될 것 같아요. 저기서 보면은 이제 의사들이 그렇게 되면 나중에는 뭐냐면은 네. 이제 이 로봇가 시술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 의사가 이제 보조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그러면 의사가
어떤 연봉 이런 게 확 낮춰주겠죠. 그렇겠죠. 왜냐하면 수도 많이 줄어들 그쵸. 테고요. 중요한 건 수술인데 수술은 로봇이 하니까 의사는 단순히 이제 기능공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네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의사들이 이제 막 발벗고 나서 반대하는 네. 이유가 이제 직금 만약에 무너지면은 네. 이제 걷잡을 수 없으니까. 걷잡을 수 없이 되니까 이제 의사들이 반대를 하는 거죠. 또 그런 입장에서 생각하니까 반대하는 마음도 네. 이해가 되네요. 근데 사실 보면 이제 의사들이 보면은 근데 네. 저도 이제 뭐 의사들을 뭐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 보면 이제 몰려 있잖아요 분야가. 약간 뭐 성형외과라든지. 그쵸, 그쪽에 조금, 몰려 있으니까 네. 이제 그게 문제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쵸. 그게 정부에서도 그러면 인원을 아예 그런 쪽으로 아예 할당을 퍼센테이지를 나눠서. 그쵸. 그게 이제 왜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거는 글쎄요. 처음에 뽑을 때.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우리가 헤아릴 수 없으니까. 그렇죠. 뭐 그건 이제 직업 선택의 자유를 해치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쵸.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런 거는 이제 우리가 아시겠지만 의료진과 환자를 보호하고 이제 환자의 편의를 위한 거죠. 사실은 이게 그렇죠. 하는 건데 네. 그렇게 되려면 이제 어떤 모니터링 시스템도 있을 테고 그다음에 화상 어떤 그런 것도 돼야 잘 되고요. 갖춰 있어야 되죠. 여러 가지 이제 역시로 이제 5G나 사물 인터넷 이게 이제 갖춰야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스마트 병원을 18개 지역으로 이제 확장을 한답니다. 확장한다고. 그다음에 이제 호흡기 전담 클리닉을 1,000개소를 설치하고 네. 그다음에 의형급 의료기관 5,000개소의 화상 진료 장비를 지원한다.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이렇게 계획이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마 의사들도 좀 양보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제 생각이 드는데 네. 그래서 결국은 이제 간질환, 폐암, 당뇨 등 AI 정밀 진단이 가능한 소프트웨어를 지속적으로 개발한다. 근데 사실 보면은 우리가 당뇨병 환자들 자꾸 얘기해서 미안하지만 그 피를 계속 그를 네. 측정을 해야 되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제가 볼 땐 그게 이제 굉장히 아파요 주사기가. 그래서 이제 이번에 보니까 이제 항상 그 레이저로 하면은 그게 뭡니까 통증이 덜하거든요. 레이저라는 게 있어요. 그게 이제 10년 이상 계속 레이저로 뭐 개발한 게 나왔는데 이번에 보니까 뭐 케어 센스라고 뭐 나온 것 같더라고요. 네. 근데 그 효능은 모르겠는데 이제 이 레이저라는 게 이제 보면은 기술이 굉장히 좀 이렇게 유하거든요. 그렇겠죠. 그게 이제 측정할 때마다 막 측정치가 달라지면 안 되니까. 정확해야 되죠. 그러고 이제 레이저기 때문에 네. 이제 이런 걸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데 이제 그게 뭐 케어 센스라고 어떻게 제가 어디 광고에서 본 것 같은데 네. 그게 된다면 아마 이제 획기적인 어떤 제품일 거예요. 아마 그거를 그러겠네요. 개발했다면은 그 종목 무조건 사야 돼요. 왜냐하면 이제 특히 필요한 거는 네. 이제 인도 같은 나라, 이제 인구가 많은 나라, 인도도 이제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최근에는 어린이 당뇨가 많아요. 그렇다면서요. 그 어린이들이 그거 주사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러니까 그쵸. 주사도 맞기 싫은데. 그쵸. 그러니까 이제 통증을 완화하는 게 이제 레이저로 하는 거기 때문에 아니면 그거 아니라도 뭐 화상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뭐 측정할 수 있는 로봇을 방법이? AI를 한다든가 하면 이제 그런 어떤 회사에서 만약에 그걸 만들었다면은 대박이죠. 그 회사 주식 무조건 사야 돼요. 일단 그 종목이 뭔지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스마트 의료 인프라는 돈이 별로 안 들어요. 2,000원밖에 안 들어. 생각보다 그쵸? 적네요, 진짜. 네, 뭐 일자리 창출도 얼마 안 돼요, 사실은. 네, 그래서 이제 핵심 사업은 아까 얘기했지만 디지털 기반의 스마트 병원을 구축을 하고 호흡기 전담 클리닉 설치, 그다음에 이제 소프트웨어 개설인데 이제 2020년에 보면 스마트 병원이 이제 18개, 호흡기 전담 1,000개, 20개 질환 AI 진단이 이제 이렇게 하는데 사실 뭐 요거보다 좀 더 하면 좋겠지만 그래서 사실은 비용이 적은 거예요. 이게 많지 그런가요? 않기 때문에. 네. 뭐 점차 늘어가겠죠. 그쵸. 네. 그다음에 이제 그린 스마트 스쿨 이제 학교 관련해요. 네. 이거는 이제 학교 관련해야지 이제 쾌적한 녹성 이건 좋은 환경과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온 오픈한 융합 학습 공간을 구현하는 과제 해가지고 오래된 학교부터 시설이 낙후된 학교부터 이제 태양광 발전 시설 설치를 하고 그다음에 친환경 단열재 보강 공사를 통해서 에너지 자립률을 20% 이제 목표로 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디지털 기반 강화를 위해서 우리 초중고 교실 전체 2022년까지 와이파이망을 100% 구축한다면 내년까지. 그다음에 우리 교직원이 사용하는 이제 노후 PC와 노트북을 전부 다 교체를 해준다 이게 있고요. 그다음에 온라인 교과서 선도 학교로 지정되는 1,200 학교에는 네. 태블릿 PC 20만 대를 지원한다. 그리고 이제 맞춤형 학습 콘텐츠도 제공을 한다 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동영상 가상현실, 증강현실을 교육에 활용을 한다.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그다음에 이제 그 축적된 학생 정보를 기반으로 해서 개인 맞춤형 교육이 가능하다. 아이들이 훨씬 더 재미있게 교육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어차피 학생들은 학교를 가야겠죠, 그렇죠? 아, 그쵸, 학교를 가야 돼. 가야죠. 집에서만 하면 안 되고 네. 아마 굉장히 좀 획기적인 교육 시스템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생각이 되거든요. 그 막 가상현실, 증강현실 뭐 이런 것들을 체험하면서 수업할 수 그쵸, 있으면 애들이 예. 노는 것 같으니까 그쵸. 얼마나 열심히 하겠어요. 맞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저는 이 사업은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린 스마트 스쿨 해가지고 총사업비가 그래도 많이 들어가요. 15조 3천억 원 해가지고 이제 일자리 창출 목표가지고 12만 4천 개 해가지고 그다음에 핵심 사업은 이제 초등과 전체 교실 와이파이 조기 구축, 그다음에 온라인 교육 통합 플랫폼 구축, 그다음에 태양광, 친환경 단열재 해가지고 근데 목표가 2025년에 네. 2,890동 플러스 알파 되어 있고 학교 와이파이가 100%. 근데 사실 이게 이제 2000내년까지 100%, 현재는 작년까지 15%밖에 안 됐는데. 근데 이게 100%가 내년까지 될까요? 뭐 일단은 돈을 투자를 하면 되겠죠. 네, 뭐 이런 어렵진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되고. 자, 그다음에 디지털 트윈을 또 보도록 하죠. 예, 현재 가상 공간에 현실의 공간이나 사물의 쌍둥이를 구현하는 기술로서 도로나 지하 공간, 항만 등의 시뮬레이션 예측 분석 시스템을 구축하는 건데요. 이제 자율 자동차나 드론 등 신산업 활성화 기반이 되고 그다음에 국토와 공공시설의 안전 관리에 이제 기여를 한다. 그래서 보면서 이제 드론이 이제 문제가 많은데 이제 정확하게 이제 관리를 해야겠죠, 이런 네. 것들 되면은. 그다음에 이제 지도로도 이제 고용상 그 지도를 또 작성해 가지고 드론의 이제 환경을 제공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도도 지금 우리가 요새 보면 그래도 많이 발달됐지만 네. 특히 이제 정밀 지도를 또 구축을 한다. 그래서 결국 이제 자율 자동차가 되려면은 지도가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거가 결국엔 다 엮여 있는 거예요. 근데 연결돼 그 있는 지도 거예요. 만드는데 되게 값이 비싸다 그러더라고요. 그러겠죠. 네. 뭐 인공위성도 쌓아야 되고 뭐 여러 가지 그러니까요. 하니까 많이 네. 필요하겠죠. 네.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이제 상수간이나 하수간 통신 연력들의 노후, 지하 공동구에 이제 지능형 관리 시스템을 구축한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파지 않아도 이제 원인을 알 수 있겠죠. 오. 노화된지 이런 것도 굉장히 필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댐이 무너지면 안 되니까 네. 여기 37개에도 안전 감시 체계를 이제 구축한다는 게 디지털 트윈입니다. 그다음에 네. 이제 스마트 항만, 뭐 스마트 시티 나오고요. 그다음에 이제 오염 사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안전에 있어서도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디지털 트윈에는 이제 1조 8천억, 많이 돈이 들어가지는 않아요. 그래서 16,000개 일자리 창출 분야서고 정밀 도로 지도는 이제 2020년은 고속국도 전체인데 네. 내년까지는 국도 전체. 그다음에 지하공동 관리 체계는 이제 30km고 2025년은 이제 4차로 이상 지방도까지 정밀 도로 지도를 하고요. 그다음에 지하 공동 관리 체계 130km니까 아마 운전하시는 분들이 이제 2025년 되면은 아마 자율 자동차가 되면서 굉장히 편할 것 같아요. 뭐 운전대 안 잡고도 그냥 차 안에 있으면은 얼마나 좋습니다. 커피 한 잔 마시면서 네, 여유롭게. 그렇게 되면 이제 아마 운전 면허가 그냥 없어질 것 같아요. 아, 그럴까요? 또 다른 교육을 받아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네, 바뀌겠죠. 네. 그다음에 이제 국민안전 SOC 디지털 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보면은 이제 시스템이죠. 우리나라 이제 SOC 관련해 가지고 주요 간선도로에 차세대 지능형 이제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요. 그다음에 전철 전래 철도에 IoT 사물 인터넷 센서를 설치한다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국 15개 공항에 생체 인식 시스템 설치해 가지고 그다음에 국가 어항 항구도 디지털 관리 체계 구축이 주요 사업이다. 그래서 이제는 뭐 앞으로는 공항에 가더라도 그냥 생체 인식으로 해서 이제 이런 보면 이제 범죄자들이나 뭐 여권 위조하는 사람을 잡을 수 있겠죠. 생체 인식을 하니까. 물론 이제 외국인은 해당은 안 되겠지만 이제 우리나라 이제 국내인의 경우는 분명히 이제 어떤 면에서는 편리하도 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또 범죄자 입장에서는 이제 범죄를 못할 수 있는 그런 거 있겠죠. 그다음에 이제 국가 하천 73개와 그다음에 저수지에 약 이런 원격 제어 실시간 모니터링을 한다.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땐 이게 이런 걸 함으로써 일단 지방의 어떤 경제도 좀 활성화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기반 시설의 어떤 통합이 되니까 우리 이제 재난 시스템도 어떤 이제 통합에 대해서 관리가 되면은 우리 어떤 삶의 질이 좀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여기도 이제 14조 8천억이 들어가거든요. 일자리 창출은 14만 3천 개에서 이제 상수도 스마트화, 그다음에 이제 재난 대응 조기 경보 시스템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보면은 차세대 지능형 교통 시스템은 2022년까지는 고속국도 약 2,085km, 네. 약 50%까지를 이제
지능형 시스템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상수도는 이제 광역 상수도 39개, 그다음에 지방 상수도 160개, 그다음에 재난 대응은 510개에서 그대로고요. 그다음에 2020년에는 이제 고속국도의 100% 4,075km를 완전하게 차세대 진영 시스템을 한다고요. 네. 광역 수도도 점점 이렇게 늘어나는 모습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7번째는 이제 스마트 선단인데 이거는 이제 산업단전이죠. 산단인 건 이제 뭐 산업단전인데 네. 디지털 기반으로 해가지고 이제 생산성을 높인다. 그다음에 이제 고효율 저오염 친환경 제조 시설로 바꾼다는 건데요. 네. 결국 이제 스마트 경쟁력은 이제 운영의 혁신화뿐만 아니라 이제 제조 공정의 이제 어떤 혁신인데 사실 우리가 보면 이제 공장 보면 이렇게 라인이 다 있잖아요. 그쵸. 제조 공정은 이제 어떻게 좀 디지털 해가지고 혁신하는 게 이제 어떤 원가를 절감하는 기회가 되겠죠. 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또 통합 관제센터 물류 공유. 그래서 보면 이제 공장에도 자재가 많은데 네. 그것도 어떤 관리하는 거를 좀 체계적으로 하면은 뭔가 또 원가 절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노산단 15교에서 유해 화학 물질 유누출되는 이제 원격 관리 시스템 구축한다 보면 이제 우리가 공장에 보면 이제 화학 물질이 위험한 게 많아요. 뭐 벤젠이라는 게 많은데 이제 그거가 이제 어떤 그 직원들이 실수로 인해 가지고 그게 네. 이제 노출되면서 이제 안전 사고도 발생이 되는데 네. 이런 거를 이제 어떤 뭐 AI에서 어떻게 관리할 수 있다라면은 그런 이제 어떤 위험 요소가 굉장히 그렇죠. 없어지겠죠. 훨씬 더 안전해지겠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그 모니터링 체계를 갖추면서 이쪽에 이제 전문가들을 이제 양성한다. 그래서 이제 보면은 우리가 이제 업체 보면 이제 바이오라든가 이런 공장마다 이제 QC라고 네. 굉장히 항상 강조를 하는 거거든요. 퀄리티 컨트롤. 그래서 이제 품질 관리 굉장히 중요하고 이제 거기에 이제 책임자들도 이제 요새는 책임이 무거워요. 그러니까 이제 아무나 안 시키고 이제 경력 있는 사람들은 하는데 네. 그만큼 이제 권한이 있으면서 책임이 따르는 게 이제 우리 퀄리티 컨트롤 QC인데 네. 아마 이런 우리 산업 단지에서도 이런 게 됨으로써 좀 더 원활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그 오염 물질을 또 배출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게 그렇죠. 이제 우리 환경을 오염하는 거겠다. 이런 것도 이제 우리가 스마트 그린 산단해 가지고 이제 갖춘다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요거는 보면 총 사업비가 4조 원. 금액이 좀 아까 나온 것보다 적은데 일자리 창출은 33,000개 해가지고 목표는 스마트 에너지 플랫폼 구축하고 그다음에 스마트 생태 공장 구축 및 클린 팩토리 하고요. 그다음에 소규모 사업장의 미세먼지 저감 시설. 보면 이제 우리가 반도체 이런 데 보면 이제 우리가 바이오라면 이제 클린룸이라고 있거든요. 네. 굉장히 중요한데 이제 그게 돈이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어떤 이렇게 우리가 AI를 인해서 구축할 수 있다는 이제 기업체에서도 원가를 절감할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목표는 이제 2022년에 산업단지 81개까지가 목표고요. 그다음에 이제 소규모 사업장, 오염 시설 방지 시설도 이제 13,182개에서 아마 요거 되면은 이제 우리나라도 좀 환경에 있어서 이제 공장에 의한 어떤 폐수로 인한 환경 오염은 좀 줄어들지 않을까 네.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8번째는 그린 리모델링 해가지고 이거는 이제 말씀 맞다나 이제 건물을 네. 오래된 건물을 이제 고효율 구조로 바꾸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그린 리모델링의 핵심 과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보면 이제 단열재를 고성능 단열재하면서 에너지 어떤 거 유출되는 거를 방지하는 거죠. 네. 그래서 에너지 손실을 최소화하고 고효율 기기와 신재생 에너지를 활용해 가지고 이제 에너지 그 성능을 제거하는 게 이제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공공 건물은 그래도 많이 되어 있는데 이제 민간 건물은 일단은 그 돈이 소요되기 때문에 많이 못하는데 아마 이번에 이제 그린 리모델링을 통해서 아마 많이 바뀌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네. 정부에서는 15년 이상 된 공공 임대주택 22만 5천 호와 공립 어린이집, 보건소,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태양광 설치를 하고 그다음에 고성능 단열재로 교체 산업을 진행을 한다. 그래서 이제 국공립 어린이집과 국민체육센터를 이제 신축을 한다게 되어 있고 결국 이제 앞으로는 이제 박물관, 도서관 등 문화시설에도 태양광 시스템을 추진한다는데 지금 이제 태양광 때문에 이제 문제가 많잖아요. 그러니까요. 이제 환경 뭐 한다는데 뭐 건물에 하는 거는 모르겠어요. 그게 이제 모양이 흉미일 수도 있겠지만 그럼 뭐 옥상이라도 하면 그래도 좀 낫지 않을까 잘 생각이 보이지 됩니다. 않으니까요, 사실. 네, 네. 그렇게 되고요. 그래서 총 사업비는 5조 4천억에 일자리는 12만 4천 개에서 노 건축물을 이제 고성능 단열재라든가 태양광으로 바꾸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에너지 고효율 국공립 어린이집하고 국민체육센터를 신축한다는 거. 그다음에 이제 문화시설 에너지 저감 방안 설치를 한다는 거고요. 목표는 이제 노 임대 주택을 이제 2025년까지 20만 5천 개
하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문화 시설도 많이 늘린다는 게 되어 있고요. 네. 9번째는 그린 에너지예요. 그래서 이제 그린 에너지는 저탄소 친환경 전환을 위한 핵심 과제인데 이거 보면 이제 태양광과 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를 해가지고 생태계 구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풍력의 경우에 대규모 해상 풍력 단지를 이제 발굴한다라 가지고 좀 이따가 시간이 되면 제가 이번에 신안 그거를 이제 말씀을 드려도 하겠습니다. 그러면 네. 이제 수소 산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네. 이제 뭐 녹색 전환 과정에서 지역 계층 보호하는 대책도 있다. 그래서 그린 에너지가 총 사업비가 11조 3천억이에요. 네. 일자리 창출 목표는 3만 8천 개 되고요. 그다음에 해상 풍력 단지의 입지 발굴 추진하고 수소 원천 기술 개발 및 조성. 그다음에 여러 가지 나오는데 이제 2025년대 42.7 기가와트 해가지고 재생에너지 용량을 지금보다 이제 많이 늘리는 게 나오고, 그다음에 수소 원천 기술을 2026년에 원천 기술을 보유한다는 게 이제 목표입니다. 네. 근데 마지막으로 이제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가 이제 우리 자동차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대표 과정에 사업비가 가장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석유 중심의 어떤 그 운반, 수송 전반을 혁신해가지고 이제 미래 차 시장을 선도하는 거고요. 네. 전기 자동차 113만 대, 수소차 20만 대를 보급하고 충전 인프라 확충을 적극 추진한다. 그래서 제가 뭐 수소차 관련해서 많이 얘기하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하고, 그다음에 네. 이제 친환경 모빌리티 이거 금액이 20조 많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그러네요. 이제 신안 풍력 단지대 제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네. 이제 단일 단지로는 세계 최대 규모거든요. 그래서 48조 5천억을 들여서 8.2 기가와트 규모예요. 일자리가 무려 12만 개 창출하는데 원전 8개 와. 대척결하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또 환경면에서는 어떤 모습이 안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럴까요? 해양에 이제 그런 뭐 갯벌이나 이런 게 또 없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그럴 수 되는데. 있겠네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단일 단지로는 세계 최대 규모로서 2030년에 우리나라가 해상 풍력이 탑5에 들어간다는 게 목표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 세계 해상 풍력 규모는 2019년 유럽 중국을 중심으로 한 약 한 29 기가와트. 근데 한국은 0.1 기가와트 수준밖에 안 돼요. 굉장히 낮네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게 우리나라가 8.2가 된다면은 세계 탑5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네. 이제 2030년까지는 177 기가와트까지 이제 세계적으로 높아질 전망이다. 그래서 이쪽으로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미국의 경우에도 조 바이든 대통령이 2050년 탄소 배출 제로 이렇게 이제 대선 공약이거든요. 그래서 네. 그린 에너지가 주목받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이제 재생에너지 302정 이행 목표 달성 및 2050년 탄소 중립 그린 뉴딜 실현을 위해서 2030년까지 12 기가와트 수준으로 대폭 확대한다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남의 해상 풍력 잠재력은 신안을 비롯한 전남 서남해는 평균 시점이 40m 미만이에요. 그래서 풍속이 이제 7.2m로 적절해서 우수한 해상 풍력을 잠재력 보유하고 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주력 산업인 그쪽에 보면은 뭐 조선이라든가 철강 산업이 굉장히 있기 때문에 네. 탄업 단지라서 연관성이 높아가지고 아마 대규모 어떤 풍력 단지로서 입지가 굉장히 좋다. 그래가지고 전국에 보면은 전남 해상 풍력 잠재량이 전국의 한 37%로서 전국의 최더라. 그래서 이제 이번에 48조 5천억을 들여가지고 임자도 신안 30km 해상 일대 풍력 단지를 조성하는 거고요. 그래서 단계별로 해가지고 이제 목포 신항만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1단계는 이제 2025년까지 21조를 드리고 2단계는 27년까지 12조 7천억. 또 3단계는 30년까지 약 12조 3천을 들여가지고 전체 약 한 45조를 들여가지고요. 2기가와트를 조성하는 게 이제 3단계 목표고요. 그다음에 총 8.2 기가와트는 아까 얘기했지만은 서울과 인천 시민이 1년간 사용할 수 있는 규모예요. 그리고 엄청나네요. 원전 8개를 대체하는 거다. 그래서 여기 이제 사업 발전에 참여하는 회사들이 여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건설, SK E&S, 아페풍력발전소, 네. 여기 이제 이미 그 착공 전철 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작년 12월에 9개사가 투자벽을 체결했어요. 네. 그래서 터빈 분야에는 두산중공업, 유니슨, 효성중공업, 타워 분야에서는 CS윈드, 그다음에 블레이든, 휴먼 컴포지트, 하부 구조물의 현대스틸산업, 상강 MAT, 세아제강, 그다음에 전선 분야 대한전선이고 5천여 명이 직접 고용 창출이 기대된다. 그래서 이제 네. 우리가 이제 여기에 이제 종목을 보면은 상장 네. 종목 보면은 이제 두산중공업, 유니슨, 효성중공업, CS윈드, 그다음에 상강 MNT, 세아제강, 전선에는 대하전선하고 LS가 있고요. 그다음에 기타로 동국 SNC, CS 베어링, DMS. 그래서 종목까지도 제가 일단은 네. 스크린 해드렸습니다. 네, 관련 종목까지 자세하게 짚어보는 시간 가져봤습니다. 오늘의 한국판 뉴딜을 전체적으로 좀 짚어보는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또 이렇게 설명을 들으니까 훨씬 더 이해가 되는 뭔가 추상적이었는데 예. 조금
더 우리 생활 속 깊숙이 들어오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자, 주식그라운드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기로 하고요. 저는 내일 아침 10시에 여러분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위해 런런런 내일 만나요. 저들의 부르는 솔잎은 보라 돌보는 사람